취소하거나 반품하고 할 때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법조인조차도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사례를 접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 오늘의 주제는 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품을 구매하는 거는 옷을 구매할 수도 있고 가구를 구매할 수도 있고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금융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그 권리, 소비자의 권리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3시 반 정도까지 할 예정이고요. 2시 한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긴 한 3시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교재를 하도 많이 받아서 너무 커요? 아니, 보면 이제 교재 뒤에 보면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돼 있더라고요. 14페이지 이후에는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활동지 뒤에는 같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해야 돼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간단하게 분명하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학습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적자치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사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민법에 따라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한데 소비자 개개인의 그런 해당 상품별로 아니면 거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거래가 복잡해지고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도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의 상품들이 나왔다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너무 약자에 있단 말이죠. 생산자들은 회사고 규모가 큰 사람들이고 소비자는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일반 법률에 규정해 놔두고 있거나 그냥 사적 자치에서 해결하도록 놔두다 보면은 소비자가 소수고 자금력도 없고 정보력도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는 소비자 보호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법률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는 그 소비자의 권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권리가 8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내가 상품을 구매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품을 이용하고 거기 이용하다 다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 내가 과연 어떤 권리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법률 의식, 지식을 좀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권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권리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해당 법률 사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그 다음에 알아볼 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그런 권리가 침해됐을 때 권리가 있으면 권리는 언젠가 침해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스타일 해가지고 이제 강남 스타일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소비자 오늘 수업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 권리에 따라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때 교환, 환불, 반품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품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피해를 발생하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볼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비스 이용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를 보상받는 거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건 다르죠. 가장 좋은 거는 당사 사이에 합의라거나 협의하는 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서 차례차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볼게요. 제가 근데 이게 받았는데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세요? 네. 아까는 안 됐는데 여전히 안 되는군요. 이제 다른 거에서
교환하고 싶은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도 있다 볼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그래도 소비자의 권리를 이제 정여사가 저는 처음 봤어요. 몇번 썼어요. 여기서 이거를. 근데 그런 권리에 대해서 그 제작은 이제 법률 제장 대한변협 그 재단법인에서 만든 건데 이런 좋은 예를 만들었고요. 이럴 때 이제 과연 이제 이 사회의 해설은 뒤에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권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마트죠. 마트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상품 같은 거 구매할 때 보면은 그 해당 상품의 옆에 있는 표시를 내용을 보고 물품을 구매하시죠, 보통. 그시죠? 그럼 이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품 이름 뭐고 재료는 뭐고 언제까지 유통기한이고 영양성분 뭐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중에 하나로 알 권리라는 거랑 규정을 놓고 있어요. 그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각 해당 제품마다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뭐 식품 문제 좀 중요한 식품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기재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품의 내용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없는데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그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뭐 보상, 환불, 반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많은데 최근 상품은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런 그 피해자, 소비자의 그 권리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이처럼 소비자의 첫 번째 권리로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제품, 상품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요. 알고 난 다음에 상품을 알아야지만 구매하든지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구매 의사 결정을 하든지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알고 뭔가를 그 이후에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 기본법에 다 각각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고 그 해당 상품을 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이제 밥솥이 이제 터져가지고 밥솥이 터져서 이제 폭발해서 사고가 난 사례를 언론 지상에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부 김현명 씨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 평소와 같이 압력밥솥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었다가 잠시 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압력밥솥이 폭발하였고 김현명 씨는 화상을 입었다. 이런 이제 기사를 스크랩해서 이제 뭐 올려놓은 건데 이처럼 상품을 구매하고 뭔가에 근데 이렇게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상품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는 안전할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보면 이제 컨슈머 리포트 미국 소비자 협회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비자 시민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체가 많아요.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단체들이 왜 생기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소비자들은 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단체를 형성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소비자들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언론에 이제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개인보다는 단체가 훨씬 더 힘이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기본법은 단체를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소비자 시민 모임이 한국 PNG의 섬유 유연제 여러 가지 이제 유독 물질이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단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해결 방안 아니면 그 뒤에 좀 뒤에 나오겠지만은 의견을 반영시켜가지고 상품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되는 권리가 되는 것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는 여기 보면 이제 A마트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 철제 카트를 플라스틱 카트로 교체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마트 많이 가시잖아요. 마트 가면 철제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철제에 대한 게 뭐 성분도 안 좋지만 사고도 많이 나고 다치고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애기들 타는 마트 가면 애기들 타는 그런 애기들이 타면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소비자가 자기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거기 상품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전에 본 것처럼 소비 단체를 형성하고 활동하면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각각 상품에 대해서 수박에 대해서 그램을 그램을 단위로 그램 단위로 책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수박의 가격을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건 다 이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그 현출돼가지고 표현돼가지고 해당 사업자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해당 상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권리는 개개인의 사업장에 대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권리를 이런 8가지 권리는 맨 마지막에 나머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 권리로는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이제 한국소비자교육원도 있고 지금 여기도 지금 남양주시청 평생교육원이잖아요. 이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소비자의 권리가 8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 권리. 그죠? 두 번째는 선택할. 알아야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할 권리. 내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할 권리. 안전하게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그리고 개개인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해당 상품이나 해당 사업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또 쾌적하고 안전하고 환경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 1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15페이지 보시면은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지금 시간은 잘 안 맞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다 하면서 해야지 여러분들도 기억이 잘 맞고 남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돌아가셔서 뭔가 하실 때 또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빨리 갈게요. 소비자의 권리는 좀 약간 총칙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이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도 딴 데서 강의하다 보면은 그 학원 강의 스타일로 강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좀 약간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다가 빠르거나 아니면 어렵다면 말씀 바로 해주세요. 딱 보면 사례와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바르게 연결하세요. 그렇게 있어요. 기업 보면은 과자 포장에 영양 성분, 유통기한, 원료 지원산지를 표시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알 권리. 잘하시네요. 니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래 상대방, 장소, 가격, 조건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권리일까요? 예, 맞습니다. 문제의 답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권리입니다. 디귿 압력밥솥을 사용하던 중 압력밥솥이 폭발해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예, 안전할 권리 바로 옆에 있죠. 잘하시네. 수업 너무 충실하게 잘 들으셨네.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하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죠. 예,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한 섬유유연제에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무슨 권리일까요?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아까 나왔었죠? 예,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박 가격을 킬로그램이 아닌 그램 단위로 책정했다. 예, 의견을 반영시킨 거죠. 카트와 같이. 시옷, 국가, 학교, 소비자 교육원과 같은 소비자 단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표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 교육을 받을 거고 맨 마지막은 하나만 남았죠? 뭐죠? 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소비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잘가르쳐서 그런지 아니면 남양주시에 계신 분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런지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소비자 8가지 권리,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권리에 따라가지고 내 물품을 구매했어요.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정려서가 나왔잖아요.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 되고 그죠? 안 해준다 그래요. 무슨 안 해줘요. 왜 뭘 써놨어요? 조금밖에 써놨어. 환불만 안 됩니다. 써놨잖아요. 안 해줍니다. 이거 흰옷이에요. 또 이거 흰옷은 가져가면 들어오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사전 고지했으면. 네. 굉장히 착한 소비자시고요. 딱 보면 이제 사례를 보면은 제목에 흰옷은 교환이 환불 불가능 물음표 되어 있잖아요.
그 왠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불가능? 이렇게 돼 있으면 사례를 보면 돼 있어요. 이번에는 뭐에 중점을 두시면 되면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죠? 홈쇼핑을 보고서 구매할 수도 있어요. 옷을 살 때 매장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이제 누가 옷을 가져와서 우리 집에 와서 사줘 라고 얘기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해당 법률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저도 이제 이런 소비자 기본법에 관한 법률은 저도 이 사건,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는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저희는 범죄 쟁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범죄 쟁송이 조금 아주 분쟁이 사소한 거거나 아니면 그렇더라도 소비자 보호원이나 국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그쪽에서 많은 부분을 케어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 부분이 없어서 많이 안 봤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각각 어디서 구매했을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흰색 블라우스를 구입했어요. 이게 좀 약간 중요한 부분. 쇼핑몰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려고요. 근데 흰색 옷은 반품 불가라고 사전 고지되면서 거부했어요. 그럼 이런 흰색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불가능할까요? 일반적인 그 거래에서는요,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나 이거 살게요 라고 하는 게 청약이라고 해요. 공적 용어로 제가 살게요. 그럼 이 판매원이 네 얼마예요? 꽂아 주는 게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거예요. 이게 합체가 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됐으면은 그걸 끝이에요. 이게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소비자 기본법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에서는 특별하게 일반 민사적인 사적 자체에서 조금 더 국가의 개입이나 아니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여지를 남겨줬어요. 그래, 청약을 했어요. 해가지고 승낙을 샀어요. 근데 갔더니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하고 싶어. 예전에 했던 청약을 철회하는 그런 규정을 철회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거는 상거래든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인터넷 쇼핑몰은 신용카드를 할부거래하는 할부거래들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방문 판매에서 산 거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각각 그 법에는 그렇게 조금씩 청약의 철회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안 돼요. 집 샀어요. 집 샀어요. 끝났어. 마음에 안 들어. 청약 철회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돼요? 안 되죠. 계약금 주면 계약금 발해주고 해야 되고, 잔금 주고 다 등기자 치고 했으면은 그 다음엔 취소 못해요. 해제 못해요. 물건에 하자가 있지, 부동산에 하자 권리하잖아. 아니면 뭐 면적을 잘못 표시했다거나 그렇지 사기치지 않는 이상은 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소비자 보호 기본보호법 관련 법률에서는 조그만 물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어요. 엄밀히 보면은 청약의 철회가 아니라 계약의 철회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으로 돌려서 법률에서는 내가 애초에 살게 한 거를 철회하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법률의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당연하게 청약철회 불가능하겠구나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기억이나 아니면 마음에 새겨두는 걸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어요. 샀는데 와가지고 잠시 뜯어졌어요. 옷을 뜯다가 뜯어지거나 아니면 기계가 떨어져서 망가지면 약간 안에 부품이 망가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내에 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7일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오시면 돼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4일이거든요. 그 외에는 다 7일이에요. 기본적으로 7일 내에는 환불하거나 교환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하지만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손상된 경우, 두 번째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근데 옷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 사면 딱 입어봤어. 이쁘네? 딱 벗었어요. 교환해 주세요. 근데 사용했죠? 네. 우리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모든 거에서. 하지만 이거는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현재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도저히 이거는 다시 팔 수 없는 정도,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청약 처리가 불가능하다. 현재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판매하지 못하는 물품.
유통기한이 있는 거거나 아니면 시간 지나면 무용이 되는 그런 물건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복제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 CD나 DVD 같은 거를 샀어요. 만약에 사가지고 복제 가능해요. 복제하고 나 이거 반품할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청약처를 제한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소비자 주문에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서 일반 청약처를 인정하면은 판매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 내가 수제품으로 이거 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딴 사람을 위해서 팔 수 없어요. 나에게 주문한 사람을 위해서 팔 수 있는 상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처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흰색 계열 세일 상품분의 이유로 철회는 청약 철회 거부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신돼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훼손을 하지도 않았고 현저하게 사용할 수 없게도 아니고 복제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개인 수제품으로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철회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7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을 보고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요. 6페이지 보시면은 맨 하단에 그렇구나. 상품 구입 방법에 따른 청약 철회 기간 나와 있어요. 점포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7일 이내. 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점포에서 구입하는 게 제일 잘 안 돼요. 점포의 구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약 철회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환불 불가합니다.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세일 상품 떨이요 이거 환불 교환 안 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 돼요. 점포에서 한 경우. 하지만 인터넷에 돼 있다. 청약 철회 거부. 이거 환불 불가. 그런 경우에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해요. 그건 점포와 이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이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아시면 되고요.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쇼핑사에서 하는 거고요. 통신판매는 홈쇼핑 전화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세요 하는 경우 얘기하고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같은 법률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방문판매는 이제 아메이나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런 상품들이 많죠. 그 다단계 판매, 그리고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대부분 왜냐면 방문해서만 판매하니까 슈퍼나 마트나 일본 상품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14일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어디 사는지 몰라. 이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어떤 상품을 가져왔는지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호해주는 거예요. 신용카드 할부거래. 신용카드로 긁어가지고 몇 개월 할부 하실래요? 3개월이요? 2개월이요? 2개월 이상 되면 할부거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7일 이내 환불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한번 보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흰색 옷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거는 가능하다. 여기 돼 있죠. 이번엔 또 다르죠. 매장이에요. 매장에서 티셔츠를 구입하고 단순 변심으로 단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환불 불가라고 매장에 안내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환불 받을 수 없느냐? 아까 얘기했죠? 매장 구입해도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그죠? 그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매장 혹은 영수증에 교환 환불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안내되면 그 내용이 우선돼요. 여기에서는. 왜냐면 다른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방문 판매나 할부거래에 관련되는 법률과 달리 여기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 같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통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면은 고객들이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가서 이제 떼쓰고 그러면은 이제 항의하고 요즘 판매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만은 가능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라는 걸 알아보셔야 돼요. 이번 또 홈쇼핑 나오죠. 홈쇼핑 방송 화면상에 이건 좀 약간 다른 사례예요. 동영상 기록 가능 시간은 80분이라고 돼 있었어요. 80분.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딱 샀어요. 여기 홈쇼핑 많이 하시나요? TV? 마감 임박 해가지고 막 나오면은 이것도 언제 나와?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동일하게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TV로 나오면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면 혜택 이건 없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때 많이 구입하기도 하는데 딱 구입했더니 봤더니 동영상이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카메라가.
이런 경우는 없겠죠. 사실 이렇게 방송한 경우는 없겠지만 상장에 놓는다면은 만약 사안은 할 수 없어요. 동영상이 되지 않는 제품이었어요. 반품하려고 했더니 청약 처리 기간이 지났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홈쇼핑은 청약 처리 기간이 언제예요? 7일. 다 7일. 방문 판매 발급은 다 7일이에요. 방문 판매는 14일이에요. 7일이에요. 7일. 없다고 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계약의 법률도 가능한데 관련 법률에서는 또 특별하게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어요. 이렇게. 재화 등의 내용의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거 샀어요. 사가지고 왔어. 왔더니 이제 1월 1일 날 딱 왔어요. 3개월. 3개월 안에는 3월 30일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어떤 사실 동영상에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걸 안 날.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에는 철회가 가능해요. 그 7일의 철회 말고 상품의 표시나 그 제품에서 기능이 실제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 그런 경우에는 3개월 또는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다.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지 않고 일반 민사적인 법률로도 가능해요. 매매 계약의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이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를 샀을 때 동영상이 되는 걸로 알고 샀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민사소송을 해야 되죠. 민사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특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달라! 안 준다! 그럼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면 돼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면은 사실 조사해주고 합의 공고해주고 안 되면은 분쟁조정위원회 넘기고 안 되면은 사업적 판단으로 나가고 법률 비용도 좀 일부 지원해주니까는 그렇게 특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처음에 지금 사례 보면 인터넷 산 거, 매장 산 거, 홈쇼핑 산 거 똑같이 나왔게 한번 봤고요. 홈쇼핑하고 전체 산 거는 동일해요. 법률이 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안은 좀 다르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사안하는 거고요. 마지막 마지막 그 안에 또 다른 게 있는데 방문 판매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메이가 주로 있는 것 같고 뭐 퍼시픽도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퍼시픽 TV도 많이 나오는데 집에 방문 화장품 판매원에게 주름 개선이 뛰어나다는 제품의 설명을 듣고서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했어요. 두 가지 시험 문제 나오면 꼭 이렇게 나와요. 방문 판매, 할부 여기 딱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구입했어요. 근데 11일 후에 쓸데없는 제품을 샀다는 생각 환불을 하려고 해요. 환불이 가능할까요? 보면은 방문 판매는 14일 이내에 정액 처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부 거래는 7일 이내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왜요? 신용카드 할부 거래 방법을 보면은 7일이라서 안 될 것 같고 방문 판매해야 되는 건 10일 될 것 같고 그렇죠? 법률이 이런 것도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통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에서는 좀 약간 그 두 개의 법에서 더 유리한 거를 소비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14일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또 신용카드를 긁잖아요. 저도 전표를 이거 보고 처음 봤어요. 신용카드 전표 뒤에 보신 분 있어요? 이런 내용? 안 보셨죠?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다 안 보이시죠? 잘. 보면 써 있어요. 회원은 할부 며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거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자, 근데 보면은 이제 20만 원 이하의 상품에는 신용카드 할부 거래하는 경우는 처리할 수 없어요. 신용카드 할부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77714 이것만 기억하시고 할부 거래도 하더라도 이제 인터넷 상품으로 한 경우에는 가능을 하죠. 왜냐하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적용되면은 소비자한테 유리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게 정말 좋았고요. 이렇게 각각 이제 상품별로 한번 봤고요. 이건 일반적인 민사적인 법리예요. 미성년자가 구입한 상품. 이제 자제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자제분들이 어디 갔다가 상품을 말도 안 되는 상품을 이렇게 뭐 학원비 줬더니 그걸 딴 걸 막 사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는 민법이 행위 무능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 능력이 제한돼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성인이 되어야지만 그 법률 행위가
게 유효하고 성년이 아닌데 미성년이 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매매 계약이나 물품 거래 계약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다만 만약에 이제 자제분이 사왔어.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아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고 상대방한테 그걸 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래한 거를 인정하는 거 추인한다고 추인이라고 그러는데 추인을 하면은 그 계약은 유효해요. 하지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런 물건을 샀으니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미성년자가 몇 살이에요? 네, 2013년 7월에 민법이 개정됐죠. 민법은 거의 개정이 안 돼요. 거의 이번에 개정이 좀 돼가지고 19살로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 보면은 행사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미성년자니까 된 거고요. 한정치상자 이거는 지금 법률이 개정돼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민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거는 109조에 돼 있는데 계약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해지가 가능해요. 내가 야 이거 줘 했는데 이 사람이 저건 줄 알고 A 상품을 달라고 했는데 B 상품을 준 거예요. 가져왔더니 A 상품이 아니야. 이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고 사기, 기망행위 해가지고 물건을 거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많이 속으시는 분들도 많죠. 과장 광고와 이제 사기의 그 경계선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도 취소 가능하다. 사기, 강박, 이게 사기고 강박이거든요. 1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는 소비자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이건 민사적인 건데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회하면 철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죠? 집을 방문한 아까 그런 비슷한 건데 동일한 건데 환불하고 환불하고 합니다. 철회 요청서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교재에 16페이지 보세요. 사례는 아까 그 사례고요. 보면 이제 철회 요청서라고 돼 있어요. 요청서 여러분이 한번 써봐야지 기억에 남죠. 철회 원래는 이제 그런 걸 문서로 철회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반품하러 갔어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나 법적 할 거예요. 막 써서 갔어요. 일주일 전에 갔어요. 왜 안 해줘요? 언제 얘기했어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둔다. 법정에 재판을 진행할 때도 일반인 분들은 오셔서 소송을 진행하면은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럼 재판장이 그래. 그 증거 있어요? 내가 들었어요. 당사자가 딴 증거 있어요? 딴 사람 증인 내세요 얘기하잖아요. 증인의 증언보다 서면에 그런 내 있는 내용을 증거 가치가 훨씬 높아요. 실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그때 대부분의 모든 그런 법률 관련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법률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문서화 작업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철회 요청서도 문서로 해서 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수신. 내가 한번 마음껏 작성해 보세요. 수신. A마트 아니면 아메이 특정 상품을 얘기하면 안 되면 암 땡땡 이렇게 또 뉴, 더, 스, 퀸 그런 거 있잖아요. 쓰시고 발신. 발신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A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쓰시고 철회 요청서에 들어갈 내용이 있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번에 있는 것처럼 언제 샀는지, 어떤 물건인지, 얼마 주고 샀는지, 내가 그걸 사고 이걸 상대방한테 뭘 주고 어떤 물품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철회 사유. 내가 이거를 언제 샀어요? 언제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나는 이 며칠에 지금 현재 당신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항상 길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주시객목행위라고 그러는데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물, 행위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육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쭉 써서 시간 순서대로 써서 요청을 한번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실 때도 간략하게 한번 작성해 보세요. 30초 드릴게요.
원래는 실제 여기 강의 안에 보면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쓰도록 이 권장하고 있는데 한번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뭐 해봐라 다 하는 건데 안 하면은 안 한 만큼 머리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써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2만 원만 주세요. 아직 22만 원 안 줬어요. 초대 요청서요. 본인은 언제 기사의 직원이 본인이 집에 방문하여 기상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고 월 2만 원씩 15개를 납부하려 2만 원 1회를 입금하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품은 10월 10월까지 다시 포장해 택배로 반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쓰고 도장 찍어서 뭘로 보내야 돼요? 네,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돼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등기는 내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등기로 보내주세요. 그럼 가요. 나한테도 없어요. 상대방한테만 가요. 그죠? 그 나오는 거 등기부가 나와 있잖아요. 등기부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만 나와 있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며칠자로 등기를 보냈다는 내용만 나와요. 어떤 걸 보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 거를 증명하는 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에요. 여러분 소송하실 때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은 어디 상담받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요. 내용 증명으로요. 언제 어떻게 돈을 얼마 빌려줬는데 네가 얼마나 갚았고 얼마나 안 갚았으니까 언제까지 갚아라. 이걸 내용 증명으로 미리 보내라고 하고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왜? 간접 증거가 되니까 간접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내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용 증명을 붙이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내용 증명도 보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내용 증명 처리해줘. 그 내용 증명으로 보내놔야지. 내용 증명 볼 땐 세부를 가져가야 돼요. 한 분은 내 거,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할 거, 한 분은 상대방이 갈 거. 각각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 날짜 확인을 찍어주거든요. 처리 요청서도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리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건 주죠? 우리가 반품하죠? 항상은 돈 주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반품 환급에 관한 그 비용 부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는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 빼고는 그 반품 환불 교환 비용을 상대방의 판매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의 권리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소비자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반품 환불하는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는 소비자가 생활하다 피해를 입었어요. 아까 소비자의 권리 중에 이게 있었죠. 안전할 권리. 한 번에 안전할 권리가 있어요.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볼게요.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면 김억울씨예요. 김억울씨는 전기장판을 작동시킨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다보니까 등이 뜨거워요. 일어나 보니까는 이불이 타고 등이 물집에 화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기장판의 사용 설명서에는 화상이나 화재된 주의 문구는 없었습니다.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나와 있고 사례를 먼저 쭉 하고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주의 문구 이거는 상관없어요. 다만 과시상계는 많이 되겠죠. 잠깐 딴 얘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법률적인 행위를 하거나 피해를 입었어요. 100에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100을 청구하면은 법원에서는 100을 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과실상계라는 걸 해요. 피해자의 소비자가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맨날 접어놨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게 코일이 휘어가지고 열이 좀 잘못 나가지고 됐다든가 그런 것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법원이 적용을 해요. 좀 많이 적용하는 편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상품을 했다가 취소하든 뭐라든 과실상계 책임제 취해치기에 의해서 책임지 않다고 그냥 법원은 그렇게 해가지고 일방 당사 상대방에게 그래도 과도한 그런 배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많이 하는데 주의문구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 있겠지 손해배상받는데 여부에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있냐면은 음식점 운영하는 최성철 씨는 병맥주를 선술에 담아 운반하는 중에 맥주병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병맥에 맞아가지고 편편에 맞아서 찢어진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성철 씨는 맥주병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타 제품에 대해서 이게 피해를 입은 거죠. 전기장판, 맥주병.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해서 프로덕트 라이벌리티라고 해서 피해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조물 책임. 제조업자가 뭔가를 이제 물건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손해가 입었어요. 다쳐서 내가 죽었어. 나의 사망에 대한 그게 다쳤어. 병원 필요비, 진료비, 일실손해. 그 피해 때문에 집이 타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제가 손해를 입었으면 그 손해까지 다 배상하게 돼 있어요.